안녕하세요, 레이다나입니다. 최근 들어 민간인의 우주여행이 점점 현실화되는 게 체감되는데요. 그 와중에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아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주에 가면 생존을 위해 매일 2시간 이상씩 운동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 만약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겠는데요. 이것은 생명유지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저 또한 그저 무중력 상태이고 뭐 큰 위협이 되겠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신체에 큰 변화가 온다고 하네요. 그럼 같이 알아보시죠. 만약에 내가 우주여행을 간다면 이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우주에 간 첫날 이것저것 놀 생각만 하고 신기한 것 투성일 겁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생각과는 다르게 뇌가 부어서 약 3시간 동안 거꾸로 서 있는 느낌이 토할 것 같이 울렁거린다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전문적인 우주인도 우주에 도착한 첫날 구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은 영화에 안 나온다고 하는데요. 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체는 지구 중력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를 벗어나는 순간 이걸 내가 그렇게 재밌었다고 싶어질 만큼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선 중력의 필요함을 신체에서 바로 깨닫게 되는데요. 지구에 있을 때에는 팔을 들어도 어디가 위인지 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체감이 됐지만 우주는 그게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후각과 미각이 둔해져서 모든 음식에 매운 소스를 부어 먹어야 할 정도라고 하네요. 그럼 본론으로 말하자면 적응하는 것도 어렵지만 무엇보다 우주여행 중에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근육 감소. 둘째, 뼈 손실. 근육 감소. 특히 무중력 상태에서 골밀도와 근력은 약 2주 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주에서는 몸에 부담이 없어서 근육과 뼈가 쓸모없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여기서 잠깐! 인간이 지구에서 달에 착륙하려면 2주 정도면 왕복할 수 있겠지만 일론 머스크는 2029년까지 인간을 화성에 보낸다고 언급했죠. 화성으로 가는 비행이라면 최단거리여도 6개월, 총 왕복 기간만 해도 1년 이상이라는 건데요. 거기에 참고로 화성은 지구의 3분의 1의 중력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우주에 머물렀던 사람은 주 비행사 스콧 켈리입니다. 켈리는 340일 동안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생활하며 근무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는 우주에서 미국인이 보낸 가장 긴 시간이라고 합니다. 켈리가 지구에 귀환한 후에 다양한 검사를 진행하면서 알아낸 결과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의 뼈는 우주에 오랜 시간을 보낼수록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될 수 있고 뼈 내부 조직이 10년 이상 늙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됐는데요. 우주에서 6개월 이상 임무에 종사하는 우주 비행사는 약 20년분 노화에 해당하는 골량 감소, 골밀도 손실에 시달리며 지구로 귀환해도 절반 정도밖에 회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요인으로 인해 미래에 이루어질 화성 유인 비행 미션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우주인들은 매일 2시간 이상의 운동을 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우주에서 근육의 위축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고강도 운동, 특히 근력 강화 운동과 적당한 식이요법을 병행하는 것인데요. 이때 사용하는 운동기구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심장 및 순환계. 우주에서 혈액이 다리에서 상반신으로 흐르는 양상이 바뀔 수 있으며 이는 신체 일부 부족한 혈액 공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빈혈과 같은 혈액 순환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주에서도 심장과 혈관에 자극을 주는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우주 정찰 임무. 만약 우주 비행사가 외부에서 우주 정찰 또는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신체 능력과 근력이 필수적입니다. 다섯 번째, 정신 건강. 여섯 번째, 뇌 기능. 정신 건강. 장기적인 고립과 스트레스로 인해 우주 비행사들은 정신 건강 문제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서 공간적으로 떨어져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물론 가족과 다 같이 간다고 하더라도 환경적인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뇌 기능. 우주에서는 뇌 기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중력이 없어서 몸의 액체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뇌의 액체가 과다하게 축적되어 뇌압이 증가하고 뇌혈관에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우주에서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DNA가 손상되고 미토콘드리아가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인지 능력과 기억력, 학습력 등의 뇌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주에서도 뇌에 자극을 주는 인지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럼 다시 정리해서 우주에서 운동할 때 사용하는 기구로는 첫 번째, 사이클 에르고미터. 자전거와 같으며 바퀴가 없고 페달의 압력을 조절하여 심장과 혈관에 적절한 부하를 주어 혈압과 심박수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니까 땀이 둥둥 떠다니겠죠? 그럼 다시 두 번째, 반중력 트레이드밀.
정상적인 중력 상태에서 걷고 달리는 것을 시뮬레이션 하는데 사용됩니다. 우주인은 특별한 슈트와 하네스를 입고 트레이드밀에 고정됩니다. 그리고 트레이드밀의 속도와 기울기를 조절하여 달리거나 걷습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과 뼈의 중력과 비슷한 부담을 주어 강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저항 운동기구. 대표적으로 ARED라고 하는 이 기구로는 총 29개 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마냥 우주로 인류가 나갈 수 있고 들뜨기보단 역시 지구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늘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최대한 지키며 이 지구에서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에 알게 된 것으로 어떤 것을 깨달았나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